제가 최근에 배 작가님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했어요. 오. 근데 제 매력이 숨겨져 있을 리가 없는데 언제나 발산되고 있잖아, 내 매력. 안 보이세요? 매력? 좋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강한 척해도 실제로는 막내 아들 같고 뭔가 하는 거 보면 어설퍼서요. 제가 이렇게 좀 항상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거든요. 오늘도 저기 베트남 빵 사주셨잖아요. 좋아했으면서. 하지만 이건 음모론입니다. 저는 외동아들이고요. 일단 무너진 저희 집안을 거의 저 혼자서 이렇게 강한 남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이 숨겨진 천재들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거든요. 감 잡았습니다. 바로 히든 피겨스라는 작품인데요. 저도 이 작품 보면서 정말 깊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상 무비터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을 펼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Russian orbital entry is established. I need a mathematician. Else we'd like we're going to find such a person before the Russians plant a flag on the damn moon. 미 항공 우주국인 나사의 동쪽 건물에는 백인들이, 서쪽 건물에는 흑인 여성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는데요. Space Test Group needs a computer, ASAP. Someone with a handle on analytic geometry. We can't fill that position out of the East Group. Catherine's the gal for that. She can handle any numbers you put in front of her. 천부적인 수학 능력을 가진 캐서린. 드디어 마침내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뭐죠? 이 시선들은 흑인 여성인 캐서린을 대하는 백인들의 태도가 너무 냉담하네요. 그게 다 흑인 여성이라 그런 거라니까요. 에휴. 그런다고 쉽게 좌절할 그녀가 아닙니다. 캐서린, 이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어요. Is that correct? 와, 저 사람들 놀라는 것 좀 보세요. 완전 한 방 먹은 표정이죠. And you figured all that out with this. Half the data's redacted. Well, what's there tells a story if you read between the lines. You did the math. 그러나 편견과 차별은 그녀의 능력을 봉인해버립니다. 흑인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과연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영화 히든 피겨스 지금 시작합니다. 히든 피겨스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요. 천부적인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서린 존슨, 네. 그리고 흑인 여성들의 리더이자 그 프로그래머인 도로시 본, 그리고 흑인 여성 최초로 나사의 엔지니어가 된 메리 잭슨, 이 세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가 놀랍고 감동적인 건 무엇보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인데요. 여성보다는 남성, 그리고 흑인보다는 백인이 우월하다고 여겨지던 차별의 시대에 흑인 여성이 완전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나사에서 우주 산업, 우주로 미국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실화를 영화로 만들어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역사에 기록될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세상을 바꿔놓은 위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오프닝 장면이요, 이 영화의 주제를 굉장히 합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나사로 이제 새 주인공이 출근을 하는데 도로에서 갑자기 이 자동차가 멈춰서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흑인 여성들이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백인 위주로 올라가는 시스템 때문에 잘 뭔가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치마 정장을 입고 차 밑으로 들어가서 엔지니어 직접 네. 정비를 합니다. 그렇죠. 첫 장면부터 아주 과감하고 대담함이 느껴지는 여성들이다 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이 여성들이 결국 어려움을 돌파할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것까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Girls. 백인 위주로 돌아가는 나사에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이 흑인 여성들이 직접 고친다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죠. 일단 이 경찰이 딱 등장을 하는데 네. 벌써부터 시대 상황이 딱 보입니다. 1960년대 초반이고 인종차별이 극심했는데 게다가 여성입니다. 그렇죠. 흑인 여성. Place for three y'all be having car trouble. We didn't pick the place, officer. It picked us. You being disrespectful?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 첫 씬에서부터 또한 동시에 알 수가 있죠. NASA, sir. 그런데 이 여성들이 경찰에게 우리는 나사 출신의 직원들이다 라고 하니까 경찰이 미안하다, 에스코트를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자동차를 고치고 뻥 뚫린 길을 가잖아요.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개척을 해서 나간다라는 의미까지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 음악이 쫙 시원하게 흘러나오는데 퍼렐 윌리엄스라는 현재 세계 최고의 팝스타가 이 사운드 트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퍼렐 윌리엄스의 크레이브라는 곡인데 아주 신나죠? 열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 열망이 미국 박스 오피스에 통했는지 라라랜드를 제치고 1위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히든 피겨스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전 영부인이죠. 미셸 오바마가 별 5개를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4개도 아니고 5개를. 별 5개! 크레이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히든 피겨스에서는 정말 음악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죠.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데 영화의 리듬은 경쾌하고 주인공들은 건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 영화의 음악 역시도 이런 영화의 분위기를 그대로 빼닮았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퍼렐 윌리엄스라는 지금 현재 최고의 팝스타가 참여를 했고요. 아까 크레이브라는 곡 외에도 러닝이라는 곡이 수시로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장면에서 이 노래 나올 때 정말 전 배가 아프게 웃었어요. 거의 1km에 달하는 길을 아이고. 화장실이 없어서 뛰어가서 맞아요. 흑인 전용 화장실에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뛰어갈 때마다 이 러닝이라는 곡이 이 노래의 가사는 그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뛰는 거 진짜 지겨워. 그만 뛰고 싶어. 그렇죠. 라는 가사를 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흑인들이 이 백인 시스템의 어떤 투쟁하는 내용들의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좀 무겁거나 진지하잖아요. 히든 피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볍고 발랄하고 밝은 느낌이 드는 게 아무래도 음악 자체가 이렇게 좀 밝고 명랑하고 경쾌한 걸 쓰다 보니까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에도 굉장히 좀 손쉽고 이 메시지 자체를 어렵지 않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어떤 극단이 와도 삶의 어떤 비극이 와도 결국에 우리를 네. 구원해 주는 것은 자그마한 웃음 하나, 유머 한 자락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영화의 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We interrupt this musical programming with breaking news. Has announced that Russian cosmonaut Yuri Gagarin has become the first man in space. Guess that puts us behind the curve. 캐서린이 백인 남성들 사이에서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러시아가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How in the hell did we find ourselves in second place in a two-man race? 비상 상황이 펼쳐진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된 캐서린. Where is she? Where the hell have you been? Everywhere I look, you're not where I need you to be. We're T-minus zero here. I put a lot of faith in you. There's no bathroom for me here. What do you mean there's no bathroom for you here? There is no bathroom. There are no colored bathrooms in this building or any building outside the West Campus, which is half a mile away. Did you know that?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던 그녀는 편견과 부당함에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Here at NASA, we all pee the same color. If I could attend briefings, I could stay. Catherine, we have been through this. It is not possible. There is no protocol for women attending. There's no protocol for a man circling the earth either, sir. Okay. Catherine? 세상의 편견에 맞선 정면 돌파. 차별의 장벽은 언제쯤 부서질까요? Upon re-entry, right here. 영화 히든 피겨스는 평등의 우주로 함께 나아가는 이야기다. 영화 히든 피겨스는 차별을 이겨낸 영웅의 이야기를 명랑한 톤으로 보여준다. Never been done before. With the launch of the Russian spy satellite. 천재성엔 인종이 없고 강인함엔 남녀가 없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In the fight of our lives, people. 차별의 장벽을 부수고 편견에 맞선 흑인 여성 과학자들의 이야기. My gals are ready. We can do the work. 히든 피겨스입니다. 오늘의 무비 빅데이터 소개해 주시죠. 한번 보시죠. 뭐 이거 대놓고 공각기동대네요. 네. 원작이 시로 마사무네고 그리고 오시마모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영화가 나왔습니다. 원래 판권을 산 건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인데요. 네. 결국에는 루퍼스 샌더스 감독이 영화를 하게 됐고요.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기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정말 많았죠. 왜냐하면 원작이 전설이니까. 아, 그렇죠. 워낙에 원작과 그 애니메이션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에 못 미친다는 평들이 좀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의 한수리 누나 스칼렛 조한슨이 네. 아무래도 또 여전사 연기를 굉장히 크게 펼쳐 보이면서요. 네.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바로 그 작품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인간과 사이보그의 경계가 사라진 가까운 미래. 뇌만 살아남은 여자는 인공지능 신체를 갖게 됩니다. Mira, your body was damaged. We couldn't save it. But your mind, your soul, it's still in there. The first of her kind. I don't think of her as a machine. She's a weapon and the future of my company.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탄생한 메이저. 그녀는 강력 범죄와 테러 사건을 해결하는 여전사가 되는데요. 첨단 사이버 기술을 보유한 한카 로보틱스를 파괴하려는 범죄 테러 조직을 막기 위해 그녀가 나섭니다. You're not the same. It's just a robot.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의문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 메이저. Collaborate with Hanka Robotics and be destroyed. 하지만 사건을 깊이 파고들수록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만 남는데요. お前はただの武器じゃない。お前には魂、ゴーストがある。 그녀는 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걸까요? 또 문득 떠오르는 환영은 무슨 의미인 걸까요? I can't remember, but I am haunted by it. Don't take the medication that they give you. They use it to suppress your memories. Your ghost is yours. Remember that. 실사로 돌아온 사이파이의 전설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늦게 찾아온 리메이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1995년에 오시마모루가 이 전설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사이버펑크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는데 지금은 뭐 워낙에 많은 작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이버펑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의 어떤 정체성 문제도 굉장히 좀 이제는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 그리고 새로운 설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를 시켰는데 전작과 일단 비교해서 보는 재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작과 그렇죠. 일단 그 이미지들. 아, 맞아요. 원작에서는 사실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미지가 조금 암울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어두운 측면이 있었는데 확실히 할리우드판 실사다 보니까 훨씬 더 밝게 구현된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영화가 선보이는 그런 배경 자체가 사실은 오시마모루가 이제 홍콩에 갔을 때 홍콩 보면 간판들 정말 복잡하잖아요. 네. 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언어도 있고 뭐 기호 같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시마모루가 딱 보고 그래 이 공각기동대의 애니메이션의 배경으로는 홍콩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이 할리우드 리메이크판의 공각기동대 같은 경우도 홍콩에서 또 주요한 배경들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1980년대, 90년대 자동차도 나오고 또 그때 사용하던 구식총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레트로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런 데에 있어서 홍콩만한 도시가 없다. 그렇죠. 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 영화에는 오우레 박사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맞아요. 주인공은 이제 메이저를 창조한 네. 역할인데 바로 너무나 유명한 배우죠. 우리의 미노시 줄리엣 비노시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통 과학자 하면은 남자를 먼저 관성적으로 생각하게 그렇죠. 마련인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혁신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영화가 여러 면에서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네. 기존의 애니메이션 주인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있긴 있더라고요. 네. 오시마모루. 그건 제가 오시마모루 씨가 저는 네. 잘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스칼렛 요한슨을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동양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화이트워싱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백인 위주의 캐스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고 그렇죠. 보는 편인데 요거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이 영화를 선택하신 뒤에 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동양인 배우 중에 누구를 캐스팅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배두나. 누가 생각하세요?
배두나. 저는 첫 번째로 배두나 씨 생각났어요. 괜찮지?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괜찮지. 역시 영화 전문가야. 아, 영화 전문가 아니야. 당신이야. 그런 거 잘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스칼렛 요한슨의 연기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칼렛 요한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파이 영화 여전사에 좀 특화된 면이 있어요. 그렇죠. 뭐냐, 그녀라는 작품이 있었죠. 또 루시라는 작품에서도 굉장히 또 여전사 연기를 했잖아요. 우리 민식이 형이랑 같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칼렛 요한슨이 이렇게 좀 메이저를 연기한 것도 그래도 뭐 좀 나쁘진 않았네. 아마 그래서 우리 또 오시 마모르 씨가 그런 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라마케하고 토구사 있잖아요. 네. 다른 캐릭터들. 이 둘은 정말로 비슷합니다. 대신 요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보고 있으면요, 뭐 캐릭터의 어떤 설정을 떠나가지고 이 영화 리메이크 작품 보고 있으면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가져온 이미지들, 굉장히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생각나는 게 이제 메이저가 광학 밑에 슈트를 입고 옥상에서 딱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좋은 겁니까? 그 수트가 좋은 겁니까? 아니 자꾸 그렇게 따지고 들면 난 너무 좋지. 그 수트를 한번 입어봤으면 또 좋겠어요. 그렇죠. 인체를 이제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래서 그 물 위에, 그러니까 약간 강 비슷한 물 위에서의 맞아요. 싸움도 애니메이션에서 상당히 멋지게 표현됐는데 이번 실사 영화에서도 정말로 눈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씬이 하나 탄생했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요. 공각기동대를 보고 있으면 그 굉장히 또 강한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의 또 주인공의 막 몸에 선이 연결돼 있고 이런 것을 이 스칼렛 요한슨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스칼렛 요한슨의 전신을 피규어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촬영했다고 하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딱 보고 있으면 스칼렛 요한슨이 인간이라기보다는 좀 기계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살린 어떤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공각기동대는 정말 많은 사이파이 작품들에게, SF 작품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일단 무조건 제5원소. 아, 네. 이 작품은 뭐 네. 공각기동대의 영향을 정말 직접적으로 받았다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여전사가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 같은 경우 등장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공각기동대의 영향이 가장 크게 반영된 작품이라면 아무래도 이제는 워쇼시키 자매죠. 네. 매트릭스를 들 수 있는데요. 네. 공각기동대를 보고 나서 이 매트릭스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 매트릭스를 보고 있으면 이 녹색 글자가 막 세로로 떨어지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그 칩을 연결할 때 목 뒤에서 연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총알이 막 그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진다든지 공중전화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세계를 이동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공각기동대에서 가져와가지고 만든 작품이잖아요. 사실 그 매트릭스가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각기동대에다가 성경의 구세주 아, 그렇죠. 이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맞아요. 딱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렇게 대단한 많은 작품들의 영향을 준 이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은 또 바로 그 유명한 영화 블레이드 러너로부터 그렇죠.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작품이니까요. 블레이드 러너는 또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찾아서 보시면 아주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쿠제라는 남자를 만난 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메이저. Tell me who you are. I am as they made me. You were born. Lessons took from my failure. Our project 2571 had failed. And they had to move on to you. 이게 다 무슨 소리죠? 메이저는 진실을 찾아 나섭니다. How many were there before me? It was inevitable there would be failures. How many? 98 unsuccessful attempts before you. You wouldn't be here. You wouldn't exist if it weren't for those experiments. 그러나 너무 잔혹한 진실. 그리고 곧 그녀에게 위험이 닥치는데요. You should be the one to do it. And then I order you to terminate. 과연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최초라 불리던 여전사 메이저. 그녀는 어떤 존재로 남게 될까요? 할리우드가 리메이크한 전설의 사이파이 애니메이션. 영화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입니다. 오늘은 히든 피겨스와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 만나보셨는데요. 두 편의 공통점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과학 기술이 아주 첨단화된 첨단화하려고 하는
시대가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세상을 바꾼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네, 요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난 그냥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영화 평론가 맞아? 아니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만약에 국악기동대처럼 뭔가 자신의 몸 중에서 좀 의체로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어느 부위예요? 저는 팔. 아 왜요? 팔입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은 지쳐요. 지치지 않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나는 너무 약해 빠져서 누구 때리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지금 렌즈 끼고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조명 때문에 막 렌즈가 왔다 갔다 해서 눈을 좀 좋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희 모두 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몸이 약한 것 같아. 미래 생각 말고 네. 지금 당장 환절기 건강 걱정이나 하시길 그래야 되겠네.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